짜게 먹지도 않고 기름진 고기도 안 먹어. 매일 양배추만 먹어. 매일 쾌 깨끗하게가 먹는다는 바로 그 습관이 60대 이후 많은 사람들의 신장을 모르는 사이 약하게 만들고 있다. 양배추가 나쁜 건 아니야. 매일 먹는 게 문제지. 난 그냥 먹는 방식만 바꿨을 뿐이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무겁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아프지는 않지만 묘하게 무겁고 슬리퍼를 신으면 어제보다 조금 꽉 끼는 느낌이 든다거나 발목에 남은 자국이 예전보다 오래 남아있는 경우 말입니다. 혹은 음식을 아주 담백하게 먹는데도 배가 쉽게 더부룩해지고 소변을 볼 때 물 위에 거품이 살짝 보인 적은 없으신가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날씨 때문이겠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많은 환자분들 역시 똑같이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채소를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다. 특히 속에 좋다, 부담이 없다, 자연식이다 라고 알려진 채소는 매일 먹어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항상 양배추가 있습니다. 값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쉽고 조리도 간단하고 위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중장년층에게 가장 신뢰받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50대 이후 특히 신장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한 몸에서는 이 좋다고 믿는 습관이 오히려 신장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대학병원에서 30년 이상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이 시간 동안 수많은 중장년, 노년 환자분들을 만나며 공통적으로 들은 말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정말 깨끗하게 먹어요. 그리고 그 깨끗한 식단 속에는 놀랍도록 자주 양배추가 들어 있었습니다. 인천에 사는 63세 김선미 씨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분은 건강관리에 매우 신경을 쓰는 분이었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짠 음식도 피했습니다. 매일 아침 위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양배추를 끓여서 아주 뜨겁게 한 컵씩 마셨습니다. 뜨거울수록 효과가 좋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속이 편한 것 같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배가 자주 더부룩해지고 오후가 되면 다리가 조금씩 붓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소변을 보러 자주 깨기 시작했고 검사 결과 신장 여과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식습관을 자세히 묻고 나서야 김선미 씨는 자신이 매일 먹던 양배추가 문제의 한 부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양배추 자체가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양배추는 누구에게나 어떤 방식으로나 언제나 안전한 음식은 아닙니다. 양배추를 너무 높은 온도로 오래 끓이면 위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은 사라지고 소화하기 어려운 섬유질만 남게 됩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50대 이후에는 소화기관과 신장 모두 예전만큼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 결과 처리되지 못한 부담이 신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장은 묵묵히 일을 할 뿐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부산에 사는 58세 박재호 씨는 또 다른 경우였습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 생양배추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 끼니마다 큰 접시로 양배추를 먹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벼운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중년 남성에게 흔하지만 쉽게 지나치는 문제입니다. 생양배추를 지속적으로 많이 섭취하면서 신진대사가 더 느려졌고 몸은 쉽게 피로해지고 수분을 잡아두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손발이 자주 붓고 소변 상태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는 자신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채소라고 해서 항상 몸의 친구는 아닙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새로운 정수기 필터처럼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온 신장은 이미 낡아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식습관이 반복되면 아무 소리 없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약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고령층이 심장약, 혈압약,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이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약의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혈액 속에 작은 응고가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미세한 응고들이 신장의 아주 작은 혈관을 막으면서 신장 기능을 서서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70세 이은숙 씨는 심장 스텐트 시술 후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먹기 쉽다는 이유로 양배추를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 수치가 서서히 나빠졌습니다. 식습관을 조정하고 양배추 섭취 빈도를 줄이자 수치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신장이 무서운 이유는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피곤함, 가벼운 부종, 잦은 야간요, 피부 건조 같은 아주 사소한 신호만 보낼 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를 노화로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구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양배추를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나이가 든 몸에 맞지 않는 방식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예전에 괜찮았던 습관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양배추를 드신다면 너무 오래 끓이지 마시고 너무 뜨겁게 드시지 마시고 매일 반복하지 마십시오. 특히 심장약이나 혈액 관련 약을 복용 중이라면 양배추는 조절이 필요한 음식이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신장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지만 부담을 줄이면 남아있는 기능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조정이 내일의 가벼운 몸을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55세 이상이고 제가 말씀드린 신호 중 몇 가지가 마음에 걸린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연령대별로 안전하게 채소를 먹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2번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저는 병원에 오지 않아도 지킬 수 있는 건강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늦어서 저를 진료실에서 만나지 않게 되는 것. 오늘의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신장을 오래 지켜줄 수 있습니다.